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에 복을 꽉꽉 채워주는 보고쌤과 함께하는 고등국어 완전정복기.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소설이요. 완득이에요. 이 소설은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에도 충분히 권장도서로서 접해봤을 만한 소설이죠. 이 작품이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영화화 될 만큼 유명한 소설이라서 이 줄거리 잘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텐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 읽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의 내용 함께 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초점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작품 중요도 체크를 좀 들어가야겠죠. 이 작품이요, 문학교과서 두 종류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유명하기도 하고 문학교과서에도 두 종류에나 수록이 되어 있고, 자, 근데요, 이 작품이 너무 최신작이라서 수능에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기준으로 별점을 체크하자면은 별 2개 반 정도 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 작품이 교과서에서 실린 친구들, 이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어떤 게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지 초점 맞춰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서 모르는 친구들이 잘 없을 텐데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보자면 모든 친구들이 다 읽은 게 아니니까. 자, 이 완득이라는 친구가요,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옥탑방에서 살아가요. 장애인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난쟁이 춤꾼으로 나오는데 아버지가 장애가 있고, 자, 이 단둘이 살아갑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어디 갔어요? 라고 하는데 어머니인데 여기 쭉 읽다 보면 나와요. 이 생활이 그렇게 풍족할 리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장애인인 아버지하고 이제 말더듬이 가짜 삼촌이 있어요. 진짜 삼촌 아니고 가짜 삼촌입니다. 진짜 친인척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가난한 살림 때문에 춤을 포기하고요. 지하철 외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이 가짜 삼촌이. 근데 어머니가 어디 갔냐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라 베트남 출신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이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완득이가 이제 뒤늦게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었고 또 집을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기도 하죠. 자, 그리고 완득이가 이제 처음에 좀 약간 방황을 많이 하는 친구로 나오는데요. 이게 점점점 이게 아버지도 이해하고 어머니도 이해하고 이해 폭이 넓어지면서 또 새롭게 꿈도 갖게 되고 또 다른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좀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모를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여기서 똥주라고 나오죠. 처음부터 나오죠. 담임선생님 똥주. 진짜 이름이 똥주는 아니고 이름이 이동주예요. 이동주인데 이게 이름에 조금 세게 발음을 하면 똥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완득이가 담임선생님을 똥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똥주라고 나온 거지 진짜 이름이 똥주는 아닙니다. 이 담임선생님 도움으로 사실 많이 성숙해지거든요. 마지막까지 이제 담임선생님이 도움을 줘서요. 아버지가 나중에 댄스 교습소를 열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생활에서 또 안정과 활력을 찾게 되는 그런 성장 스토리가 담겨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다문화 가정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 학생들이 겪는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현실감 있게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영화화 됐을 때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때에도 막 권장도서로서 이 완득이는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요, 여기 완득입니다. 주인공이죠. 당장 소설 이름 자체가 완득인데. 그래서 난쟁이 아버지 그리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부모로 둔 고등학생인데요. 처음에는 좀 방황을 많이 해요.
장응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제 킥복싱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목표도 세우고 꿈도 찾고 이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나오고요. 이 완득이 성장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이동주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영화화된 포스터를 보면요. 그 완득이 역할 배우와 이 동주 선생 배우 요 두 명이 포스터에 나와 있어요. 가장 주요 인물이거든요. 이 이동주 선생님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전형적인 선생님은 아니에요. 괴짜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좀 말투도 험하고요. 그리고 좀 행동도 되게 거친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완득이한테 막대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말투나 행동이 좀 거칠 뿐 속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이동주 선생님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을 하다가 완득이한테 어머니를 찾아주게 되는 역할도 하거든요. 남몰래 이런 일도 할 만큼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 뭐 동정심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남을 이해하고 도울 줄 아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외에 완득이 아버지 어머니 있다라고 했죠. 뭐 같이 살지는 않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민구 삼촌이라고 해서 아까 줄거리 볼 때 이제 좀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더듬는 삼촌 해서 가짜 삼촌 나왔다고 했잖아요. 요 민구 삼촌이 다른 인물로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 볼 때는요, 여기 완득이와 동주 선생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자, 이제 완득이 만나보러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 완득이 소설은요, 아까 전체 줄거리에서 봤듯이 위기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득이가 어머니를 만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봉투를 기어이 내려놓고 이제 방을 나갑니다. 여기서 그분이 완득이 어머니 얘기예요. 근데 완득이가 처음에 이 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형편도 뻔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무슨 돈 봉투를 하고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봉투를 뜯어보니까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편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완득이가 이제 어머니의 애정이나 사랑 이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어머니가 왔다 간 뒤에 뭔가 냄새로서 이걸 표현을 해줘요. 어머니의 느낌을. 화장도 안 했던데 왜 무슨 냄새지? 나 혼자 있을 때랑은 좀 다른 냄새가 방에서 난다. 이런 게 어머니 냄새라는 걸까? 이제는 라면 그릇조차 전과 달리 보이게 돼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정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두고 간 봉투를 뜯어보고 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써놨냐면요. 편지가 미안해요. 잊고 살지 않았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도 죄책감이 있었겠죠. 물론 뭐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떼놓고 나가는 엄마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완득이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미안함과 그리움을 함께 담아서 편지를 남겨놓는데 자, 지금 이 편지에요. 그 흔한 아들이니 엄마니 뭐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완득이가 처음에 그분은 하잖아요. 이 이유가 나와요. 옆에 어머니가 성장기에 옆에서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엄마라고 말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죠.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그분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편지에서 우리 아들 그동안 잘 지내니 이런 말이 없이 아들이나 어머니라는 호칭이 없는 게 아마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분은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 편지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이 서툰 한국어잖아요. 베트남인이니까 아무래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앞에 그 편지에서 느꼈죠.
정말 완득이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또 보고 싶어 했구나. 내 미안함이 되게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짤막한 편지에서요.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표현은 이렇게 해요. 막 봉투도 돌아놓고 휙 던져버리고 아예 무슨 모자상봉이 뭐 이래. 울고 껴안고 우리 아들 잘 지내니 이런 것도 없이 뭐야 이게. 뭐 17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라는 분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헤어지다니 라고 하면서 어머니라는 존재 별거 아니군이라고 하는데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완득이가 막 이거를 살갑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어머니한테 느낄 정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진심 어린 사과 이런 거는 다 받아들여졌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성장기에 없었던 본인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를 받으면서 완득이가 점점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똥주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전체 줄거리에서 확인했죠. 단위 선생님 이동주 씨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어머니를 상봉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 사람이래요. 아버지가 갑자기 손이 탁 멈추죠. 야,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 왔었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데? 근데 금방 갔어요. 전화번호 두고 갔어요. 여기에서 툭툭 정보를 던지는데 아버지가 별 반응을 안 보이고 그냥 이거 나중에 드라이 좀 맡기라고 문 앞에 놓고 별 반응을 안 보이죠. 뭐 아들한테 뭐 앞뒤 사정 다 얘기해도 같이 살기도 어렵고 뭐 아버지 심정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성장기에 엄마가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완득이가 초반에 좀 방황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입은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춤출 곳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수레 앞에서 추지 사람들이 민구춤 아까 전에 그 말더듬이 장애가 있는 언어 장애가 있는 말을 좀 더듬는 그 민구 춤이 좋아서 제법 모인다라고들 해요. 그럼 시장통을 돌면서 이제 좀 춤을 추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아버지가 그래 네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가타부타 얘기는 다 안 해도요. 그래도 말하는 걸 보면은 어머니한테 굉장히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너가 너무 싫어서 나는 너가 정말 지긋지긋해 이렇게 화를 내고 싸우다가 나간 게 아니라요. 헤어진 경위가 나오게 되는데 자 굉장히 정이 느껴지죠. 그 사람 그러니까 즉 완득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부인이었죠. 나라가 좀 가난해서 그렇지 거기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여기서 보면은 뭐 어떤 다른 베트남인이라고 해서 무시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어머니를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완득이가 그냥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이혼도 아니던데요? 내가 보내줬지. 왜요? 카메라에서 춤추는 걸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쯤에서 완득이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보통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간다고 한다면은 부부간의 불화가 굉장히 심하다던가 아니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완전 뭐 가정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심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카바레에서 춤추는 걸 이해 못했다니 아니 그게 다예요? 그랬다고? 보내줘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 입장을 들어보면은 왜 보내주게 되었는지 이해도 갑니다. 숙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팔려온 하녀 취급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이 베트남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베트남 여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좀 무시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이게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들을 뒤처리나 해주는 사람으로 알더라. 그래서 내가 가는 모습을 봤는데 못 잡았다라고 해요. 자, 이제 완득이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속에 후련함을 느낍니다.
자기도 이제 엄마의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버리고 나간 게 아니었고, 그 사람은 나한테 정이 있고, 아버지 역시도 어머니와 뭐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앞뒤 사정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놓아준 것도 일변 이해가 가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내가 존중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내 옆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잖아요. 그래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얘기. 우리가 이해가 가듯이 완득이 역시도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머니에 대해서 점차 조금씩 마음을 열게 돼요. 그냥 겉으로 표현은 막 이렇게 살갑게는 못해요. 근데 그래도 안에 담겨있는 이 감정은 좀 애틋한 감정이 있겠죠. 그 속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가난한 나라 사람이죠. 가난한 나라 사람이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서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게 어머니의 현실이었잖아요. 자, 근데 똑같은 가난한 사람이면서 아버지 나라가 그분 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산다는 이유로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해요. 이게 대한민국에 온 그 외국인들의 현실이죠.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한국인 대접을 못 받고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는 그분이 자,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먹었는지 모를 음식만 해놓고 가는 그분이 개척길을 내려가고 있대요. 자, 완득이가요 그걸 보고요 막 따라가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신발이 좀 걸렸던 거예요. 여기서 꽃분홍색 술이 달린 낡은 단화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는 그분에게 딱 달려가서 시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앞장서서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시장에 간 거예요. 뭐 폼나게 백화점 정도는 가줘야 되는데 내 월급으로 체육관비까지 내야 하니까 할 수 없었고 그 정도의 돈까지는 내가 쓸 수가 없었고 그래도 시장통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가까운 신발 가게로 들어가요. 어머니와 함께. 그 신발이 걸렸던 거죠. 말은 무뚝뚝하게 하고 표현을 엄마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뭐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완득이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가게에 들어와서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아들이 왜 자기를 여기로 끌고 왔는지 어머니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난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깍듯한 존댓말을 쓰죠.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머나 나는 괜찮아요 이런 적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아들을 좀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감도 있고 라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신발 사이즈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알아서 어림짐작해서 이제 꺼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잘못된 사이즈 구두를 신으면 안 되니까 나 235 신는다고 일단 사이즈 정정은 해줘요. 자, 그러면서 완득이가 부탁을 해요. 굽 좀 있는 걸로 보여달라고. 저렇게 납작한 거 말고. 그러니까 엄마도 여자니까 예쁜 좀 힐 이런 거를 신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느껴지죠. 이런 게 바로 엄마를 생각하는 엄마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는 완득이의 모습이 이런 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얘기하죠. 저짝 사람이라고. 학생하고 많이 닮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외국인이네 라고 나도 모르게 구분 짓고 저쪽은 좀 낯선 존재다. 우리 사회에서는 좀 다른 존재다 라고 인식하는 태도. 우리가 이런 대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머니가 살기 다 힘든 여건들 중에 하나였죠. 동등하게 그냥 우리 사람이네, 우리나라 사람이네 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앞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막 하냐 취급을 했던 거고 지금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도 모자 관계라는 상상조차 못하잖아요. 저짝 사람 같은데 학생하고 되게 많이 닮았네? 특이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득이가요, 구두를 이제 골라요. 반짝반짝하는 검정 구두, 리본도 달렸어요. 그래서 굽도 한 7cm 정도는 될 것 같은 예쁜 구두를 골라서 신어보라고 해요. 사준다고 할 때 신어와. 자, 근데 대체 둘이 무슨 사이야? 이걸 봐서도 알 수 있죠. 자연스러운 모자 사이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방인으로 그 외국인들을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이런 데서도 엿보이죠. 자, 이제 구두를 신고 이렇게 이제 단화를 다시 신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구두를 다시 벗어요. 깜장 구두 새 거를. 자, 근데 대화가 그냥 신고 가세요. 잘 대답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아니 무슨 사이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쩔쩔매 하는데 그냥이라고 하면서 내가 얘 엄마예요 소리를 잘 못해요. 이게 뭐 사회의 시선 때문이기도 하고 또 미안한 감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감정이 복합된 그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구두를 골랐으니까 구두를 사서 골라주고 어머니한테 이걸 드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머니가 잘 알겠죠. 다른 누구보다 어머니가 완득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구두를 사줬는지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팍 하고 떨리도록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이렇게까지 흘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득이가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 음식이 좀 짜요. 저 그렇게 짜게 안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진짜 막 타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음부터 또 와서 음식을 해주고 갈려놨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나에게 어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다음에 또 와서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즉 다음에 다시 또 보자. 앞으로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자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짜게 안 먹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지. 싫으니까 하지 마요 이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말투가 좀 무뚝뚝하고 좀 타박하는 말투긴 한데 이 속에는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보자라는 그런 완득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제가 생각을 하죠. 아버지가 좀 짜게 먹는 걸 기억하고 나까지 짜게 먹는 줄 알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음식은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아직은 뚝 떨어져 있죠. 그분의 거리가 어머니의 거리와 아버지의 거리와 어머니의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 그리고 그 거리 가운데에 지금 완득이가 존재한다. 자,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아직은 그 가운데 자리 완전히 가까워지진 않았는데 그 가운데 정도 자리가 내 자리인가 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랫동안 좀 원망도 하고 보고 싶었던 엄마를 만났는데 아직은 거리감이 있는 게 맞죠. 그리워는 했어요. 근데 약간의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온갖 복합적인 감정이 이제 엄마를 만나서 풀어지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게 맞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되기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아직은 존재한다는 건데 그것을 이제 내가 가운데에서 조금씩 이 거리감들을 극복해 가면서 내가 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야겠다라고 이게 성숙한 대처죠. 만약에 좀 미성숙했으면은 왜 그렇게 나를 버리고 갔어요? 라고 하면서 크게 싸우고 안 볼 거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만나서 굉장한 원망을 쏟아낸다든가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게 맞지 천천히 가까워져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완득이의 성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완득이가 처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본 본문 부분만 봐도 어머니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무뚝뚝하고 마음을 열기에는 초반부터 갑자기 엄마가 와서 편지를 해주고 우리 엄마 하면서 달려가지 않았죠. 초반에는 약간의 크게 거리감을 느끼는데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 느끼죠. 엄마한테 이제 마음도 표현하잖아요. 구두도 사주고 자기가 이 식성이 어떤지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조금씩 거리감을 아주 순조롭게 잘 좁혀가고 있죠. 이렇게 완득이 내면적 성숙이 보인다. 내면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해서 이 소설이 또 성장소설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확실히 정신적으로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있잖아요. 어머니와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꿈을 찾고 킥복싱을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본문 같이 봤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대체 뭘 물어보는지 잠깐 쉬었다가 정리학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가 완득이가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 같이 만나봤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요, 이제 완득이에 반영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완득이의 이 작품이 암시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가의 생각과 맞닿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 완득이가요,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계도 좀 있다라는 평가도 받거든요. 어떤 점이 그런지 우리가 이거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요 소재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파악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완득이가 주인공이죠. 완득이가 꿈, 사랑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성장소설입니다. 성장소설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들이 다문화 사회의 문제 들어가 있죠. 어머니가 베트남인이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게 된 게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고 했죠. 사람들이 어머니를 차별하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이 아팠고, 내 옆에 있어서 이런 꼴을 겪는구나 싶어서 가는 걸 봤는데 잡지를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잘 반영해주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거, 완득이네가 잘 살지 않죠. 그리고 아버지가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장애, 상당히 조금 어둡고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이거를 10대 주인공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서 아주 막 어둡고 칙칙하지 않게 상당히 밝게 묘사를 해주는 그런 소설이었다라는 거, 이게 특징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완득이라는 작품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가정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이런 게 두루두루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니, 어떤 거요? 하자면 일단 1번으로 꼽을 수 있는 거,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그렇죠? 어머니가 베트남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도권 학교에서 꿈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 완득이가 이랬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꿈을 찾게 되지만, 그리고 사춘기에 어떤 짝사랑, 청소년기에 연애가 무조건 금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 사람을 좋아하고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장이 처한 현실, 아버지가 난쟁이 춤꾼으로 나오죠. 그래서 생활이 그렇게 윤택한 편이 아니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완득이를 둘러싼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 문제들을 다 다루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죠. 이걸 잘 어우러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청소년들한테만 공감을 산 게 아니라 성인들이 읽기에도 그래,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지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소설로서 평가를 받아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완득이네 가정과 완득이 자체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암시해주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도 함께 추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공동체가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아갈 길은 뭘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면 모든 문제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니까. 자, 여기에서 보자면요, 완득이가 이제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점차 어머니에게 이제 마음을 열게 되죠. 정신적인 성숙을 거쳐요. 그래서
그러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늘어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아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완득이의 성장된 모습이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인종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뭐 장애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은 평등한 사회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 그래서 굉장히 타인의 상처라든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인간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이 작품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뭐 장애가 있건 인종이 다르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존중받아야 될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적이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보너스 같은 얘기인데 완득이가 조금 한계점이 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와요. 굉장히 완득이가 차근차근 성장해가는 모습이 잘 나오는데 왜? 어떤 점이 한계점이냐? 라는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 완득이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초반에 당황을 한다고. 학업에 흥미를 잘 못 가져요. 학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도 알게 되고 그리고 공부가 아니지만 공부가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길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자신의 꿈도 찾게 되고 그리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학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똥주 선생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데 왜 뭐가 나빠요? 나쁘다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문제예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완득이가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데 자기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 주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인물이 아니라 이 선생님한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주체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체적, 자립적 이런 게 아니라는 이 얘기 때문에 이게 한계점으로 좀 평가를 받습니다. 기왕지사 뭔가 어떤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자면 본인이 스스로 좀 깨닫고 성장해가는 모습이면 좋을 텐데 타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성장해 간다라는 거 항상 이 선생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 같이 보너스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 중간중간에 몇 가지 소재들이 나오는데 이 소재에 담긴 의미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라면이 처음에 나오는데 처음 만난 날 완득이가 이제 라면을 먹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머니가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라면 먹을 때 어머니가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머니께서 꼭 그러시죠. 그거 먹어서 밥이 되니? 그거는 웬만하면 인스턴트니까 밥 먹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어머니가 걱정한 게 우리가 흔히 듣는 걱정과 비슷합니다. 완득이를 아끼고 또 보살펴주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소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하얀 봉투라고 해서 여기에 편지 담겨 있었죠. 우리가 이 편지 내용 본문 초반에서 같이 확인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완득이랑 만난 다음에 그 봉투 내밀고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돈인 줄 알고 안 받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편지 들어있었죠. 그 편지 안에 내용이 어땠어요? 서투른 한국어지만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싫고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보고 싶어 했다. 라는 그 마음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완득이를 향한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소재 하얀 봉투꽃 어머니가 남긴 편지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본 본문 중에 완득이가 막 쫓아가서 어머니를 끌어서 신발 가게로 데려가서 새로운 구두를 사주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 신발이 뭔가 좀 걸렸어요. 너무 낡고, 그리고 너무 좀 해졌다 보니까 가슴이 좀 아팠겠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늘 걸렸고, 그래서 이거를 사줘야겠다라고 어머니를 끌고 간 이거. 이거 바로 완득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사랑, 뭐 애틋함, 이런 게 담겨 있겠죠. 어머니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완득이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편지예요. 하얀 봉투 안에 있던 그 편지에 전화번호가 담겨 있었죠. 그 전화로요, 완득이가 전화를 걸어봐요. 이거는 곧 이제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그래 어머니도 역시나 속상했겠고 어머니 역시도 굉장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 타인을 이해할 줄 알게 되는 이 완득이의 정신적인 성숙함을 보여주는 소재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의 포인트들 같이 짚어보면서 중요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풀고 이제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줘야 되는데요. 자, 서술상 특징 이거 확인하려면은 서술자가 누구인지 이런 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이 작품 볼 때 누구 시점으로 쓰여졌어요? 여기에서 완득이 속마음 다 나오죠. 근데 타인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추측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인칭이군. 완득이 시점으로 쓰여지잖아요. 근데 완득이가 이 소설의 주변 인물이 아니죠. 누구? 그쵸, 주인공이죠. 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잡고 들어가는 게 좀 더 닦고르기 편할 거예요. 자, 서술자를 중간에 교체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여기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지워지죠. 작품 밖의 서술자라니. 아니잖아요. 1인칭이면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쵸? 자,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런 거는 주로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물 간의 대화가 나오나? 이게 이 큰 따옴표가 맞나? 이거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꽤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나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374쪽에 보시면은 본문에 가, 나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나 부분 보면은 대부분 다 이거죠. 다 대화로 전개가 돼요. 자,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나? 아버지 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어머니가 나가게 되었는가를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하려면 하루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딱 두 줄로 정리해요. 속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싫었다. 그래서 내가 못 잡았다. 나가는 걸 보고도. 끝났죠. 두 줄로 끝내요. 그 엄청난 스토리를 딱 두 줄로 끝낸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요약적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요약적 제시, 뭐 압축하여 제시 이렇게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 고조시키는 거 알 수 없죠. 여기서 그런 거 안 드러났어요. 장면이 빈번한 게 전환되려면 계속 뭐 다른 배경에 뭔가가 나온다거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 아니, 이 가 부분이 어디냐면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 장 좀 넘겨보시면은 그 376쪽에 맨 위쪽에 있죠. 본문에서 이제 가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가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 자,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나는 내려가는 그분에게 달려갔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인물의 단점을 희화화해서 풍자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점? 쟤는 성격이 안 좋고 이런 거 없었죠. 풍자라니 웃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 들어가는 거 다 지워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속마음을 독백적으로 제시한다. 지금 여기서 완득이의 속마음이 혼자 주절주절 얘기하는 스타일로 나와 있죠. 누군가에게 말 걸고 뭐 동주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자기 마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독백. 여기도 지워줘야 되죠. 니은이 빠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단어와 구절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한다. 반복돼 있나 보면 되죠. 가난한 나라 사람, 잘 사는 나라, 가난한 사람.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처지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의미 강조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관점. 사회적 상황, 어떤 그 외국인에 대한 관점, 외국인이 처해 있는 이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완득이의 관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완득이 시선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귿이 맞는데 여기도 빠져있고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하나 따지면서 맞고 틀리고를 먼저 판단하고 이게 없는 것부터 지워나가면 좀 더 빨라요. 이걸 가지고 이게 진짜 둘 다 맞나? 둘 다 맞나? 이런 식으로 보면 느려집니다. 보기부터 보면서 보기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따지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 작품 볼 때는 이제 완득이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이제 완득이가 초반에 좀 방황을 했던 게 완득이가 처한 어떤 상황 때문이기도 하죠. 여기 작품에 드러난 사회의 모습까지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요거 같이 알 수 있죠. 작품에서 얘기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이거 함께 파악을 해준 다음에 보너스로 아까 얘기했던 거, 요런 한계점도 조금은 있구나. 이 정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는 여기까지 가면 크게 어렵지가 않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작품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